먼저 열무 맑은 국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맑은 국물의 비법 혹시 밑국물에 있나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잘 아시네요. 네. 맑은 그 국을 끓이려도 그냥 맹물에다 끓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맛있는 국물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그냥 일반 집에서 생수도 좋습니다. 네. 집에 또 생수기가 다 하나씩 있으니까 그냥 맹물에다가요. 다시마만 조금 넉넉하게 넣을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넣어서 네. 하룻밤을 그냥 두세요. 하룻밤을요? 네네. 네. 네. 거기서 이제 어제 미리 제가 담궈 놓은 게 있죠. 네.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하루가 되죠? 지으면 네, 이렇게 진액이 다 이렇게 빠져서 좀 이렇게 만져보세요. 끈적끈적하고 예. 국물도 벌써 이제 점액질이 다 냈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려서 쓰지만 끓여서 쓰지만 원래 그 고급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시마를 그냥 생수에 담가서 요 국물을 써요. 네네. 그래서 요 국물을 낸 다음에 그대로 건져내시고요. 이거 버리면 아까우니까 조림이나 이런 데도 쓰셔도 되고요. 그렇죠, 예. 이 국물을 받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끓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 맑은 국물의 비법입니다. 비법을 또 네네. 알려주셨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우리가 끓이고 있고요. 예. 오늘 이제 주재료죠. 네, 열무를 좀 열무. 갖고 왔어요. 네. 와, 저는 열무가 손질되기 전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인가요? 예. 네네. 여름에는 이제 열무김치, 얼갈이김치 먹잖아요. 네. 열무가 지금 맛있을 때죠. 열무는 이제 배추김치하고 달리 또 여름에 한창 나오는 식재료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한 입 크기로 좀 이렇게 예. 자, 열무를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열무는 이제 그 너무 세거나 너무 여린 것보다는 네. 딱 중간에 네. 이렇게 알맞게 자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열무가 중요해요. 오늘은 이게 중요한가요? 네네. 요거를 이제 그냥 하면 너무 크니까요. 이건 좀 크니까 뭐 한 4분의 1이나 네. 반 저는 개 이렇게 정도로 자르는 모습을 보시고 네네. 이건 따로 그냥 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맛있는 맛이 나요. 사실은 제가 저도 열무로 국을 끓이는 거를 생각을 못 했는데 네팔을 여행할 때요. 네팔에 있는 어느 이제 절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이제 한국 스님이 그때는 가을이었거든요. 알타리무 이제 총각무. 총각무를 가지고 이렇게 맑은 국을 끓여 주신 거예요. 먹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주 시원하고 그다음에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알타리무가 별로 없으니까 열무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야, 그럼 이게 오늘 콕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열무에 있는 조그만 무도 꼭 넣어주셔야 시원한 맛이 더해진다. 작지만 물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같이 쓸 재료를 좀 손질해 볼까요? 파를 한 반 개 정도만, 반대 정도만 이렇게 해서 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매콤한 맛을 주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청양고추 조금 준비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국에다가 어린이 있으시면 이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좀 칼칼한 게 당길 테니까요. 청양고추 하나 이렇게 썰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넣게 준비를 해줄게요. 열무 국을 한번 끓이러 가볼까요? 벌써 끓이나요? 네네. 네. 정말 간단하네요. 네, 간단합니다. 네. 이 보세요. 이렇게 다시마 우린 물이 이제 끓고 있죠. 그러면은 그 맑은 국에다가 이제 이걸 넣는 거예요. 열무를 넣고 한 소끔만 끓여주시면 돼요. 네. 여름에 아마 이렇게 열무국 끓여 드시면 아마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서 아마 계속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열무를 김치로만 먹어봤지. 그렇죠. 국 생각을 못 하셨죠. 이렇게 끓여 드시고요. 가을 돼서 이제 알타리무가 나오면은 알타리무로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끓여 한번 드시면은 아마 이제 우리 집에 맛있는 그런 이제 국으로 아마 정착을 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한 소끔 한 5분, 10분 끓여야 되니까요. 요거 끓는 사이에 저희는 이제 다른 걸 좀 준비해 볼까요? 네. 두부가 요 수부로는 물기가 나오면 안 돼요. 보슬보슬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부를 이제 사실 때도 요즘은 찌개용하고 부침용이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두부 사시면 되고요. 두부 한 번 사셔가지고 얘를 이제 눌러주시면 좋은데 우리 뭐로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뚝배기가 있네요. 뚝배기로 한번 눌러볼까요? 네네. 네, 제가 한번 뚝배기 좀 이렇게 무거운 거로 이렇게 좀 쭉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것도 모자라면 여기다가 뭐 무거운 거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잠깐만 눌러. 보고 있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부에 물이 짜지는 동안에 저는 이제 새우를 한번 손질해 줄게요. 작은 새우인데 껍질을 다 까놓은 거 요즘 깐 새우를 많이 파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소금물에 살살 이렇게 흔들어서 씻으시면 되거든요. 맹물에다가 자 이제 소금을 좀 넣고요.
네. 맹물에다가 하면은 그 새우의 단맛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알새우 좀 넣으시고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불순물만 좀 제거해 주시면 돼요. 혹시 집에 이제 먹다 남은 새우들이 있으면 껍질 까시고 이렇게 한번 소금물에 흔들어서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되지요. 네. 이렇게 잔잔한 새우들 쓰셔도 되고요. 혹시 집에 뭐 볶음밥 하려고 사놨던 냉동 새우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거 쓰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양파를 이제 새우랑 같이 볶을 건데요. 새우의 이제 비린맛도 잡아주고 또 맛있는 그 단맛도 증가시켜 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자잘하게 썰 때는 이제 요거 끝을 조금 남기시고요. 이렇게 이제 썰으시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썰면은 한꺼번에 그죠? 이렇게 다지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간편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네, 그렇죠. 편하죠, 좀 이렇게 한꺼번에 잘 썰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이것도 조금만 보라놔 주시면 담아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요리를 배워가다 보면은요, 조그만한 지혜가 생겨요.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간편하게 일을 마칠 수가 있죠. 네. 요거 이제 새우하고 양파를 같이 먼저 살짝 볶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두부 작업을 할게요. 그럼 두부 물 빼기는 이렇게만 놔두면 물이 쭉 빠지는 건가요? 쭉 빠져요. 아, 저 이런 모습 또 처음 봐서. 아, 그러세요? 네, 한번 볶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프라이팬이 또 이제 팬이 달궈져야 되죠? 네, 좀 달궈져야 되죠. 항상 좀 달궈진 다음에 기름을 살짝 넣고요. 한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파를 먼저 볶을게요. 양파를. 네. 혹시 양파를 먼저 볶아서 네. 양파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경우나 그런 거 없지는 않나요? 물이 살짝 빠지는데요. 네, 먼저 이제 향을 내는 거예요. 양파 향을 낸 다음에 수분도 조금 제거하고요. 새우도 해물이기 때문에 좀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양파랑 같이 볶아주면은 비린맛도 없어지죠. 새우에 다른 밑간은 안 하나요? 네,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그 해물들은요, 기본적으로 밑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먹어도 뭐 간이 맞을 정도로 싱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 밑간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그 양파는 밑간이 없잖아요. 이따가 하면서 소금을 약간만 쓸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선생님의 요리는 있는 재료의 어떤 그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려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양파가 많이 볶아졌잖아요. 나머지 이제 새우를 좀 넣을게요. 네. 새우를 좀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새우를 살짝 볶아주면서요. 이제 여기 새우는 밑간이 돼 있는데 양파에 밑간이 좀 없을 거예요. 소금을? 네, 소금 살짝만. 네, 그래서 양파에다가 간 살짝 한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쓸 또 맛있는 양념이 하나 있거든요. 네, 강황이에요. 강황이요? 네네. 강황이라는 건데 강황이 울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생강처럼 생긴 건데 카레 노란 성분 있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저기 준비되어 있는데. 네. 네, 한번 향기를 맡아보세요. 향이 한약 재료. 약간 좀 그런 네, 한약 재료 같은 맛도 나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새우가 거반 익으면은 이거는요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향이 강해서 많이 쓰면 쓴맛이 나요. 그래서 적당히 쓰면 입맛을 돋궈주고 이게 요즘 그 강황이 뭐 암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다고 굉장히 조금만 썼는데도 보세요. 그죠? 그러게요.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되잖아요. 살짝 음식에 넣어주면은 굉장히 건강 식재료가 돼요. 그럼 이 강황은 일반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 가면 살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요즘은 뭐 마트에 다 있어요. 네. 가격도 뭐 저렴하고요. 조금만 사도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새우를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벌써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잖아요. 카레 그냥 버무린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만약에 집에 정말 강황이 없다 하시면 집에 있는 카레가루 쓰셔도 돼요. 사실은 아이들이 더 좋아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가지고요. 접시에다 좀 담아볼까요? 네, 거기다가 제가 이 재료를 좀 놓을게요. 노르스름하니까 먹음직스럽네요. 이제 식재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두부 한번 누른 것 좀 볼까요?
마술인가요, 선생님? 네, 아까 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보세요, 그죠? 쭉 눌러주니까 물기가 쫙 밑으로 빠졌네요. 물기가 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꾹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제 물기를 빼줘야 되는데 네. 뚝배기 말고 다른 네. 어떤 뭐 좋은 물건들 저희 있을까요? 엄마는요, 또 저기 만두 만드실 때 두부 놓고요, 여기다 도마를 올리세요. 도마 괜찮아요. 도마 위에다가 또 무거운 걸 막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으깨가지고 뭐 그 만두 반죽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 예, 이 정도 해서 쓸게요. 네. 예, 볼 하나 주시면은요. 네, 요거를 이제 뭐 칼로 으깨도 되지만 요 정도는 이제 제가 손으로 굉장히 주물주물 한번 해볼게요. 조려도 보고 튀겨도 보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거 두부인 걸 알고서 네. 막 또 안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두부 소보로야 하면 아이들이 와서 아마 이번엔 먹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 저렇게 그냥 손으로 마구 이렇게 주물러서 가루를 만드는 거죠. 네, 소보로 가루처럼.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네. 우리 어른들이 몸에 좋은 거다 이런 거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안 먹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커서 보니까 네. 내가 왜 그때 그 좋은 걸 안 먹었을까 네.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어려서 이런 식재료를 접하게 되면요. 나이 들어서도 다 먹잖아요. 네. 네, 이걸 한번 또 가가지고 볶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팬에다가, 불을 달구고요. 네. 네, 요거는 이제 너무 센 불에서 하면 타니까요. 약한 불에서 두부를 좀, 물기를 좀 날려줄 거예요. 기름 없이요. 네. 네, 기름 없이. 이제 두부 소보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슬부슬하게 가루가 되기까지 이렇게 만들면 되죠. 아까 우리가 또 많이 눌러줘가지고요. 물기가 많지가 않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한 5분 정도? 네. 5분 이제 얼마큼 물기를 많이 뺐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이게 좀 부슬부슬해질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자, 부슬부슬 이제 물기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네네. 네. 그럼 강한 가루 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네, 빛깔만 날 정도로 네, 조금 쓰시고요. 같이 이렇게 볶아볼게요. 아이들이 이게 색감 때문이라도 좋아할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애들이 이게 두부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네. 엄마가 두부라고 말 안 하면 그냥 소보루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새로운 건 줄 알고. 맞습니다. 네. 약간 네. 그 스크램블한 건 그렇죠.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스크램블 에그 같이. 예. 예. 그렇게 하고 요거 이제 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만, 밑간만 살짝 할게요. 요렇게 이제 아이들이 해놓으면 요것만 먹어도 되죠. 그렇죠. 네네. 하지만 이제 덮밥을 해줘도 되고요. 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요. 고슬고슬 볶아졌으니까 우리 아까 미리 해놨던 새우랑 그다음에 양파 볶은 것도 다 넣어주세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버무려주면, 네. 스크램블 에그에 계란 들어간 것처럼. 예. 네. 이게 두부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두분지 모르고서, 네, 아이들이 또 맛있게 먹을 거예요. 다 이제, 네, 수분도 날렸고, 부슬부슬하게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저쪽으로 옮겨서 완성 접시에 담아볼까요? 제가 완성 접시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네. 아, 색깔이 너무 예쁘죠? 여기다가 밥 넣고요. 이거 덮밥을 해서 이렇게 비벼 드셔도 맛있어요. 그럼 어린 친구들이 네.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맛있게 먹고요. 네. 그리고 두부를 요즘은 굉장히 건강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지방 고단백인데 또 맨날 요리법이 똑같잖아요. 네. 조리거나 아니면 그냥 데쳐서 먹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강황이랑 건강 재료끼리 모아가지고요. 네. 그리고 막 이게 뭐 향신료가 강하거나 네. 강한 뭐 센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의 본연의 맛들이 좀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달걀 속에 새우가 콕콕 박혀있는 듯 탱글탱글 식감과 고소함이 최고인 새우두부 소보루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열무 맑은국 네.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완성해볼까요? 네. 네. 이쪽으로 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소보루 네. 뚝딱 만드는 사이에 이제 푹 끓였잖아요. 예, 예. 네, 한 10분 끓은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간만 맞추면 돼요. 네. 간을 맞춰볼게요. 이제 마늘 좀 마늘. 넣으시고요. 우리 국할 때 항상 마늘 넣잖아요. 네. 그죠? 마늘 넣으시고, 그 다음에 국간장 살짝 넣어가지고서 깊은 맛을 줘요. 저는 국 끓일 때 꼭 간장을, 조선간장을 조금 넣어요. 그러면 맛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간이 조금 모자라요. 근데 이제 물론, 새우젓? 네, 새우젓을 조금 넣으면은요, 감칠맛이 확 올라가죠. 간도 맞춰지고요. 여기서 새우젓을 조금 넣으시고요. 그래도 간이 안 맞다 하실 때 나머지 간만 소금으로. 소금으로 살짝. 네, 소금으로 살짝 해서 이렇게 짜지 않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썰어놓은 그 대파랑 청양고추가 있잖아요. 요거를 싹 넣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우르르 끓으면 다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원하면 결정체네요. 굉장히 시원하고 깔끔하면서 맛있어요. 요거 한번 아시면요. 이제 열무가 김치거리로 안 보이고 국거리로 보인다는 거. 네. 네. 완성 접시 한번 담아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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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냄새가 구수하니 네. 정말 맑은 국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네. 뭔지 알 것처럼 네.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향만으로도 네. 그냥 얼큰 시원한 느낌이 물씬 나네요. 네. 깨끗한 맛인데 네. 아주 또 시원한 맛이 나요. 와, 앞으로는 이제 열무만 보시면 예. 사실 거예요. 그리고 생선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생선이 들어간 것처럼 네. 시원한 향이 나네요. 새우가 조금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런 또 시원한 맛이 나죠.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실 듯이 열무로 김치가 아닌 국을 끓이는 게 어떤 맛일지 엄청 정말 무지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자, 정말 맛보고 싶은 맛, 시원한 열무 맑은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시원한 열무 맑은 국, 깊은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열무에 있는 조그만 무까지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조미료 없이도 시원하고 깊은 국물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속까지 시원해지는 개운한 맛의 엄지척. 열무 맑은 국으로 기분 좋은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